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월 8일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7월 9일 일요일 새벽에 마침내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공식 입단 오피셜이 떴죠. 그 뒤 한준TV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프리시즌 첫 훈련도 소화를 했고,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 많은 독점 콘텐츠를 파리 생제르맹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마치 이강인 선수가 새로운 시즌, 새로 개편되고 있는 파리의 주인공인 것처럼 포커싱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지 팬들의 반응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새로운 세대 젊은 팀으로, 굶주린 팀으로 리빌딩하고 있는 파리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이 어떤지 파리 생제르맹 공식 계정에 올라온 댓글 반응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리가 이강인 선수 영입을 공식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5년 장기 계약을 소개했고요. 이와 더불어 올 시즌에 파리가 여러 선수들을 영입하고 또 루이스 에니케 감독을 선임하면서 내놓고 있는 이 공식 그래픽의 중요한 문구, 슬로건은 Let's make history in Paris예요. 즉 파리에서 함께 역사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파리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새로운 변화 속에 좀 도전하겠다, 이런 각오와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강인 선수의 파리 이적설이 나오던 시점부터 파리의 구단 운영의 그 방향, 프로젝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1차적으로는 카타르 자본이 파리를 인수한 이후 사실 유럽에서도 문화 수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트렌디한 도시인데, 막상 프랑스 내에서 축구적으로는 큰 유산을 만들지 못했었거든요. 이 팀에 카타르의 자본이 들어왔고 유럽에서 성공적인 A급의 선수들, 그러니까 S급 아래급의 선수들이 모여서 일단 리옹이 독주하던 프랑스 리그를 이제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더 큰 돈을 투자해서 네이마르, 음바페,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 메시까지 합류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겠다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이것이 결국엔 실패로 돌아갔고, 특히 이 메시 선수를 영입할 때 바이날둠이라든지 하키미, 라모스, 돈나룸마, 이렇게 엄청난 핵폭탄급의 이적료를 쏟아부어서 영입했던 이 리빌딩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 선수들이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룬 채로 어떻게 보면은 리그상, 리그 레벨상으로나 이제 구단의 위상상으로나 스텝업했다기보다는 조금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온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팀의 좀 분위기를 망치는 면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이제는 젊고 유망한 선수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들을 통해서 파리에서 뛰고 싶고 파리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굶주린 선수들로 리빌딩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메시가 떠난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역사를 만들자가 올 시즌의 슬로건이 된 것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의 오피셜 화보, 영상, 인터뷰, 훈련 스케치까지 많은 것들, 많은 영상들을 소개해왔고, 또 저희가 이전에 소개드린 대로 이 첫 훈련의 스케치가 거의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촬영이 됐어요. 차라리 그렇게 편집이 됐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럼 해외 팬들의 반응은 어떤지, 당연히 한국 팬들은 설레고 흥분되고 너무나 기분 좋은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남기고 있지만, 해외 팬들, 특히 프랑스의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떤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식 계정에 올라온 여러 이강인 선수 관련 콘텐츠의 댓글들을 살펴봤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이제 원엑스벳이라고 이제 유럽의 유력한 리그들도 후원을 하고 또 바르셀로나의 스폰서십을 하고 있기도 한 베팅 업체가 있는데, 이 베팅 업체의 튀르키예판에서 튀르키예가 또 김민재 선수의 그 활약 때문에라도 한국 선수들에 대한 그 친숙함, 형제의 나라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파리 생제르맹의 손흥민 모드다, 손흥민의 파리 생제르맹 모드다 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랑 비교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강인 선수 파리 이적설이 있을 때도 해외 반응 중에 꽤 많이 나왔던 것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이 2022 카타르 월드컵 프로필 사진, 증명사진을 소개하면서 둘이 많이 닮았다, 형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꺾어 들어오면서 왼발 슈팅으로 조금 각이 없을 때 날카로운 슈팅으로 라요 바이카노를 상대로 골을 넣었었던 그 장면을 보고 스페인 팬들도 손흥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든 공격수, 특히 현재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고 있는 거의 유일한 아시아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를 좀 비교하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댓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팬은 이강인이 플레이하는 거 보고 싶다,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또 한팬은 이 남자, 이강인이 나에게 자신감을 넣어주고 있다, 지금 음바페 때문에 논란도 있고 메시도 떠났고 네이마르도 몸 상태가 안 좋고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 개편,
우가르테나 아센시오, 슈크리니아르 뭐 이런 선수들도 왔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슈크리니아르 같은 경우는 수비수고 또 아센시오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조금 이제 꺾였고 하향세를 겪었고 고점에서 내려왔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우가르테도 조금 살림꾼 역할을 하는 선수니까 창의성, 골을 만드는 예술적인 플레이, 프랑스 축구가 좀 선호하는 아트 사커를 구사할 수 있는 현대 영입생은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텐지프 트레이더라는 분, 약간 이분은 이제 인플루언서 같은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소개한 글이 꽤 인상적이에요. 아시아 선수들은 항상 진지하고 겸손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이강인 선수 누구와 경기를 하든 이런 아시아 선수답게 모든 경기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감독이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 그가 플레이하도록 놔두기만 하면 된다. 감독이 굳이 이 선수를 동기부여시키고 규율을 따르게 하고, 많은 유럽의 스타 플레이어들 조금은 이제 실력은 좋지만 재능은 있지만 특히 재능이 있을 경우 더더욱 조금은 이제 통통 튀는, 좀 이제 개성이 좀 과한, 그렇기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선수가 아니다. 사실 이렇게 재능이 뛰어나고 현란한 선수들은 그런 규율의 문제를 겪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시아 선수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아시아 선수들의 좋은 인성적인 측면에다가 창의성까지 갖춘 이강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흥미로운 의견을 낸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과격한 팬들, 파리의 최근 좀 어려운 좀 암울한 상황들에 대한 그 성토의 말들도 있었는데, 이강인 네가 나에게 이 빌어먹을 희망을 주고 있다. 내가 이 팀 좀 놓고 놓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너의 영입이 그나마 희소식이다 라고 댓글을 남긴 팬이 있었고요. 또 토리라는 팬은 나는 그가 이 팀 파리의 캐도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거물급 인사가 되길 원한다. 큰 선수가 되길 바란다. 아직 솔직히 이강인 선수 분명히 잠재력이 큰 유망주이지만 완성된 선수 아니고 더 커야 되는 선수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와서 그걸 이루길 바란다라는 응원이 있었고요. 또 흥미로운 대목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조금 경기를 본 팬인 것 같아요. 뛰어난 계약이다 라고 하면서 울트라 테크니컬, 정말 엄청난 궁극의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슈퍼 멘털리티, 정신력도 아주 좋다. 게다가 미친 듯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아직 성장된 선수, 아직 포텐이 다 안 터진 선수다. 기술도 좋고 정신력 도 좋은데 포텐까지 남았으니까 뭐 어쨌거나 이 선수 나는 기차 타겠다. 나는 이강인을 믿겠다. 이강인의 기대하는 대열에 서겠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에벤이라는 팬이 남긴 댓글인데요. 그는 이강인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플레이 스타일을 갖추고 있는 선수다. 이강인이 우리 팀의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란다. 파리 만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실하게 파리의 찐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댓글인데요. 일단 지난 시즌까지는 이강인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있었죠. 리오넬 메시입니다. 하지만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한 선수들 중에서는 메시와 같이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선수가 파리에 없고요. 또 메시가 떠난 이후에는 더더욱이나 없는 상태예요. 물론 네이마르도 플레이메이킹이 안 되는 선수는 아니지만 분명히 측면에서 드리블 기술을 조금 더 가지고 온더볼 상황에서 플레이를 많이 펼치고 있고, 무엇보다 좀 부상의 이슈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파리가 아쉬워했던 부분이고, 은바페도 스코어러의 형태로 문전에서 뛰는 선수이고, 지금 아센시오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은바페나 네이마르와 겹치는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만이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선수다. 지금 사실 비티냐도 박스 투 박스로 움직이는, 부지런하게 뛰면서 뭐 공격도 할 줄 아는 선수고, 우가르테도 중원을 쓸어다니는 선수고, 지금 거의 대부분 파리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나 영입한 선수들이 중앙의 2선 지역에서 10번 역할, 공을 쥐고 흐름을 깨고 뭔가 타이밍을 보고 경기 전체를 읽는 선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베라티 선수가 후방 조율사로 있지만 전방 조율사가 없다. 그 전방 조율사로서 유일한 선수가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전술적인 그 옵션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우선할 수밖에 없고 파리에 필요한 영입이었다는 것들을 현지 팬들도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 선수와의 비교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메시에 대해 많은 파리 팬들이 실망했잖아요. 왔을 때는 정말 큰 기대를 보냈고 입단식 때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렸지만 결국에 물론 리그왕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그 기대했던 모습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 선수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피지컬적으로는 떨어진 상태에서 파리에 왔는데, 물론 이제 클래스나 모든 기량에서 이강인 선수가 메시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뭐 아무리 국뽕에 차서 얘기하더라도 이거 선을 넘는 발언이거든요. 다만 여기 현지 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의미 있는 표현이 뭐냐, 이미 나한테는 메시보다 잘 맞는 선수다. 메시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고 활동량이 떨어지니까 메시보다 잘 뛸 수 있는, 더 많이 뛸 수 있고 열심히 뛸 수 있는 이강인이 난 더 좋다. 그리고 메시보다 더 강한 선수다. 이게 내구성이죠. 아무래도 부상의 이슈라든지 또 몸싸움이라든지 메시 선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30대 후반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의 실력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라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젊고 쌩쌩하고 체력도 뭐 풀로 충전되어 있는 선수니까 이 메시의 창의성을 또 배워가면서 따라가면서 채워가면서 젊은 요인까지도 좀 가미해서 활약을 해준다면 오히려 메시보다 파리에서 더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프랑스 통이죠. 저도 해죠.
예전에 뭐 여러 매체에서 함께 일했던 류청 기자 같은 경우도 이강인 선수의 파리 이적과 관련한 컬럼을 썼는데 프랑스 현지 반응 몇 개를 소개했더라고요. 메시의 완벽한 대체자라는 반응도 있었고, 뭐 솔직히 이강인 잘 모르지만 그가 우리를 놀라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반응들도 소개를 하면서 이강인의 창의성, 이강인이 메시의 역할을 할 거에 대한 기대감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의 전 소속팀이 됐죠. 마요르카 팬이 트리스탄이라는 분이 이 파리의 공식 계정 게시물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강인을 잘 대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파리가 마요르카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반응을 남긴 겁니다. 이 번역기를 써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멘트가 아닌데 설명드리면 바로 그런 의미를 담은 문구였고요. 마요르카도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오피셜로 파리로 떠났을 때 공식 계정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에게 작별 인사 그래픽을 올렸죠. 고맙다, 건승을 빈다, 항상 우리는 반길 것이다, 마요르카는 너의 집이다, 너의 영원한 너의 고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오면 환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파리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면서 2,200만 유로의 이적료도 줬고, 또 내년 1월에 마요르카가 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면 파리가 마요르카에 와서 그 경기장의 개장 경기를 또 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이 시점에 아시안컵이 열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방문을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마요르카도 여전히 이강인 선수를 좋게 보내주면서 또 좋은 기억으로 남았고, 또 마요르카 팬들도 떠난 것들을 뭐 배신자다 이렇게 보지 않고 당연히 명문팀으로 스텝업하고 더 큰 팀으로 가서 더 좋은 선수들과 이제 우승을 노리는 그런 단계로 간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저희가 뭐 일부만 소개를 드리는데, 이강인은 분명히 뭐 운동적인 스포츠적인 영입이 아니라 마케팅적인 영입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순전히 마케팅을 위해 매력적인 영입일 뿐이다, 이게 파리의 주요 프로젝트인 것이다, 해외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영입이다라면서 분노하는 그런 또 이모지를 올린 팬들도 있었고, 또 이제 많은 K-팝 스트리머들, 그러니까 K-팝이 또 유럽에도 인기가 많고 특히 프랑스에도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팝의 반응, 뭐 이제 그런 리액션들을 올리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은데, 이제 이강인을 두고도 그런 거 나오지 않겠느냐, 축구도 잘 모르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해외 팬이지만 이제 K-팝 한국 그 문화 팬들이 이강인 중심으로 한 좀 말도 안 되는 컨텐츠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요건 뭐 다시 긍정적으로 내다본 거지만, 이제 이강인을 영입했기 때문에 한국의 커뮤니티들이, 한국의 사람들이 파리의 팬이 되고 파리의 구독자나 파리의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게 흥미로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건 뭐 명백한 또 사실이기도 해요. 현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들이 잘 모른다는 것은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서 축구를 배우고 자랐고 순전히 그런 클래스와 기량을 통해서 매혹됐다, 여기에 플러스 상업적인 가치, 이건 어디에나 있어요. 사실 뭐 해리 케인 선수의 이적 문제가 나왔을 때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고 했을 때도 영국 팬들이나 또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선수들은 스타이고 스타성이 가치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역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지, 순전히 돈 때문에 마케팅 때문에 영입된 선수다, 파리는 물론이고 유럽의 빅클럽들이 그런 식으로 영입을 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영입할 때는 사실 거의 뭐 쓰지 않는 뭐 2군을 오가면서 임대를 보내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 프랑스의 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츠메이크 히스토리 이 부분도 중요한데, 엔리케 감독이 부임을 했고 또 젊고 굶주린 선수들도 리빌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미있는 훈련은 없다 하면서 훈련 첫 영상에 루이스 엔리케와 함께라면 이제 훈련 더 많은 훈련과 많은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버전의 파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그러면서 이제 레니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게 박수치고 독려하면서 훈련을 지시하는 그런 영상들도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파리가 진지한 팀, 스타들이 이제 큰 돈을 받고 와서 뭔가 이제 이 배부른 채 경기하는 그런 팀이 아니다라는 그런 흐름의 중심에 이강인 선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강인은 공도 잘 소유할 줄 알고 슈팅도 할 수 있다, 좋은 영입이다, 뭐 이런 쪽 얘기를 했고, 또 훈련을 보면서 좋은 첫 훈련을 한 것 같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경기는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2023년 여름 프리시즌 첫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7월 22일 토요일 0시에 파리 훈련장에서 르아브르 프랑스 2부 리그 팀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PSG TV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 방송에서 볼 수 있는데 아마 유료 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이것도 경기 전에 보실 수 있도록 어떻게 결제하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방법도 체크해서 소개해드리겠고요. 이 경기 이후에는 일본 투어를 가게 되죠. 7월 25일, 7월 28일, 8월 1일에 모두 7시 20분, 일본에서 경기하니까 우리 팬들도 보기 좋은 시간대에 알 나스르, 세레소 오사카, 인테르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기들을 통해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전술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파리 선수들과 호흡을 맞출지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3일에는 파리 생제르맹의 내한 경기가 쿠팡 플레이 시리즈 올해 3차전 경기로 열리게 되는데요. 애초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또 체크한 바에 따라서도 전북현대와 부산에서 또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그런 경기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부산 아이파크라는 부산팀이 있는데 왜 전북과 하느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 이제 전북과 하게 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미확정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과연 파리가 어떤 팀과 어디서 경기를 하게 되는지 새로운 정보 또 확인되는 정보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에는 한준TV가 좀 오랫동안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프랑스 리그 소식도 이제 이강인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욱더 풍성해진 해외 축구 소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